60세 이후의 호두 섭취에 지금 멈춰야 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해당하시고 뇌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매일 호두를 보약처럼 챙겨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칭송하는 호두가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구원투수가 아니라 오히려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결국 10년 더 빨리 투석기 앞에 앉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호두 자체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오메가-3가 가득해 혈관 건강에 이로운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매체에서는 절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일상적인 밥상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잘못된 식습관이 호두를 1급 발암물질이자 신장 파괴자로 돌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남들이 말하기거리는 숨겨진 진실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어르신 중에서 술이나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매일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단백뇨와 급격한 신장 기능 저하로 고통받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호두를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조합으로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신장을 단 하룻밤 만에 망가뜨릴 수도 있는 호두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낱낱이 폭로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과 가족의 남은 인생을 고통스러운 병원비와 약봉투로부터 구해줄 유일한 생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 1분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노화된 신장과 호두의 치명적인 상관관계.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야 내 몸 좀 챙겨보려 먹는 호두가 왜 잘못이냐며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년 넘게 쉼없이 사용해온 여러분의 신장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20대와 30대의 젊은 시절에는 이 필터가 아주 촘촘하고 깨끗해서 무엇을 먹든 독소를 콸콸 걸러내고 몸 밖으로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50대를 지나 60대가 되면 이 필터는 40년 이상 쉼없이 일하느라 날고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반대로 노폐물 찌꺼기로 꽉 막힌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생리적 노화의 실체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호두가 뇌에 좋다는 단편적인 지식만 믿고 자신의 신장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호두는 뇌세포를 돕는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방식대로 소금이나 설탕 혹은 가공된 조미료와 뒤섞여 몸에 들어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늙고 지친 신장에게 조미된 호두는 영양분이 아니라 처리하기 힘든 거대하고 끈적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신장은 이 끈적한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10배는 더 힘들게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일해야 합니다. 결국 과부하가 걸린 사구체는 소리 없이 파괴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신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아무런 통증이나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몸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가득 차서야 병원을 찾지만 그때 의사들은 이미 늦었다며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차가운 진단을 내릴 뿐입니다. 병원 시스템은 병이 터진 뒤 수습하는 곳이지 여러분의 밥상 위 반찬 하나하나를 코치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호두 섭취의 금기사항이 그 어떤 고가의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인 것입니다. 한국인의 국민 반찬, 멸치 호두볶음의 치명적인 배신.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건강식이라 믿고 무심코 먹었던 음식들 중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가정 10집 중 8집의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국민 밑반찬,
바로 별표 멸치 호두볶음 별표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멸치는 칼슘의 왕이고 호두는 견과류의 황제인데 이 둘을 같이 먹는 게 왜 나쁩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영양학 교과서적으로만 보면 두 재료의 영양소는 완벽해 보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조리 방식과 노화된 신장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멸치를 어떻게 요리합니까? 이미 바닷물에 절여져 짠기가 가득한 멸치를 간장과 설탕, 그리고 윤기를 내기 위한 무렵에 달달 볶아냅니다. 여기에 고소함을 더하겠다고 호두를 듬뿍 넣죠. 입에는 단짠단짠의 조화로 기가 막히게 맛있겠지만 지친 신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소금폭탄이자 혈관을 파괴하는 핵폭탄과 다름없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짠 음식이 들어오면 혈액 속 소금 농도를 낮추기 위해 몸은 본능적으로 수분을 끌어당기고 혈액량은 갑자기 늘어납니다. 늘어난 혈액은 마치 홍수가 난 강물처럼 좁아진 신장의 미세 혈관들을 맹렬한 속도로 때리며 지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사구체를 터뜨리는 신성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호두와 멸치가 생물학적으로 상극이라는 점입니다. 호두 껍질에 함유된 피트산 성분은 멸치의 칼슘과 만나는 순간 서로를 꽉 붙잡아 버립니다. 원래 뼈로 가야 할 칼슘과 뇌로 가야 할 영양소가 몸속에서 엉겨붙어 흡수되지 않는 딱딱한 돌덩이, 불용성 복합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뼈 건강을 위해 먹은 음식이 신장에는 엄청난 여과 노동을 강요하고 심한 경우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맵기 멸치 호두볶음을 챙겨 드셨던 60대 환자분이 심각한 단백뇨와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멸치와 호두, 각각은 훌륭하지만 함께 볶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을 배신하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달콤한 가면을 쓴 암살자, 호두 가공식품의 진실 멸치볶음이 짠맛으로 신장을 공격했다면 이번에는 달콤한 맛으로 우리의 눈과 입을 속이는 가면 쓴 암살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호두과자, 호두파이, 호두맛 시리얼, 그리고 건강식을 표방하며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 견과류 믹스들입니다. 여행길 휴게소나 마트에서 큼지막한 호두 사진과 함께 엘빙, 우리밀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장지를 보면 누구나 건강에 좋을 것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을 생각해서 사다 드리는 단골 선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포장지 뒷면의 성분표를 단 한 번이라도 꼼꼼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배신감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함량을 차지하는 것은 호두가 아니라 설탕, 액상과당, 정제 밀가루, 그리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한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가공 유지입니다. 호두는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해 아주 소량 들어있거나 심지어 갈아서 향만 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호두라는 건강한 옷을 입었을 뿐 본질은 혈당을 폭발시키는 밀가루 설탕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노화된 췌장은 젊었을 때처럼 인슐린을 원활하게 분비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두 과자 같은 고혈당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은 순식간에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합니다. 이 끈적한 피가 신장의 미세한 필터 구멍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필터를 꽉 막아버리는데 이를 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 합병증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작고 향긋한 호두과자 몇 알이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장이 이미 약해졌거나 당뇨 위험군에 속해 있다면 호두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가공된 간식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입의 즐거움 뒤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여러분의 신장을 제발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주방의 시한폭탄, 산패된 호두와 곰팡이 독소의 공포 앞서 말씀드린 멸치볶음이나 호두과자가 신장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만성적인 적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경고는 여러분의 간과 신장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바로 잘못 보관하여 산패되거나 곰팡이가 핀 호두입니다. 이것은 음식의 종류라기보다
우리 주방에서 매일 일어나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물건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호두를 사실 때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대용량 봉지를 고르시곤 하죠. 그리고 그 큰 봉지를 주방 찬장이나 가스레인지 옆 선반처럼 뜨겁고 습한 곳에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 방치하며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공기가 들어가고 요리 열기에 노출된 호두 안에서는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호두는 식물성 지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고지방 식품입니다. 이 기름은 신선할 때는 혈관을 청소하는 보약이지만 공기와 열을 만나 산소와 결합하면 별표 과산화지질 별표이라는 썩은 기름으로 변질됩니다. 우리가 흔히 쩐내라고 부르는 그 냄새가 바로 독성 물질이 생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독소인 별표 아플라톡신, 에플러탁신, 별표입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 독소는 비소보다 수십 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간세포를 파괴하여 간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 독소를 걸러내야 하는 신장의 사구체 필터를 처참하게 망가뜨립니다. 어르신들은 호두의 핀 하얀 가루를 보고 씻어서 볶아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너무나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플라톡신은 268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끓이거나 구워도 독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냄새나는 호두를 드시는 것은 독약을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미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입니다. 썩은 기름과 발암 독소를 섭취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결국 신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냄새가 이상하다면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것은 아까운 호두 한 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장기입니다.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조합, 호두와 사과. 이제 무서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호두는 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호두의 진가를 100% 발휘하게 하여 지친 신장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최고의 단짝 친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황금 파트너는 바로 별표 사과 별표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위대한 보약은 바로 여러분의 과일 바구니 안에 있습니다. 사과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혈관과 신장을 위한 가장 완벽한 설계 중 하나입니다. 그 핵심 비밀은 사과 속의 별표 펙틴 별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끈적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자석처럼 흡착해 몸 밖으로 끌고 나가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앞서 한국인의 식단은 나트륨이 너무 많아 신장이 늘 과로한다고 말씀드렸죠? 사과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붙잡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사과를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해야 할 힘든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신해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호두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는 폭발합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은 사과가 청소해놓은 깨끗한 혈관벽을 튼튼하고 탄력있게 보수해줍니다. 사과가 청소하고 호두가 보수하는 완벽한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의 유기산은 호두의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지방 소화를 돕고 호두의 단백질은 사과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지연시켜줍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아침 식사 후 혹은 출출한 오후 시간에 사과 반쪽을 껍질째 얇게 썰어 볶은 호두 4-5알과 함께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는 치매 예방을 위한 뇌 에너지 공급에도 탁월합니다. 다만 이미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아 칼륨 제한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에게 사과와 호두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며 평생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껴줄 유일한 비책이 될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패,
호두와 녹색 채소 곡물의 조화 사과가 아침에 혈관 청소부를 하면 점심과 저녁 식탁에서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두 번째 짝꿍은 바로 양배추, 상추, 깻잎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60세 이후 신장 건강의 가장 큰 적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와 과도한 염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채소를 쌈장에 찍어 먹거나 짭짤한 장아찌로 즐기지만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완전히 바꿔보십시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밥상에서 소금을 덜어내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때 호두가 아주 훌륭한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배추나 깻잎을 채 썰어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볶은 호두 3-4알을 손으로 으깨어 뿌려주십시오. 여기에 시판 드레싱 대신 고소한 들기름 한 숟가락과 식초 몇 방울만 곁들이면 호두의 풍미 덕분에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는 신장 보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식사 후 당분이 혈관으로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호두의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일주일에 단 3번만이라도 짠 멸치볶음 대신 이 호두 채소 요리를 드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비로소 짠물 목욕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화력이 약한 분들을 위해 호두를 잡곡죽이나 단호박죽에 곁들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제된 흰쌀죽은 혈당을 순식간에 높여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만 죽을 다 끓인 후 드시기 직전에 호두 가루를 뿌려 섞어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호두의 단백질과 지방 성분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널뛰기 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성분과 호두의 비타민 E가 만나면 몸속 염증을 잡는 효과가 배가 되어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뛰어난 노년기 보양식이 됩니다. 내 몸에 맞는 호두 황금 섭취 공식과 마지막 당부이제 오늘 강연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도대체 하루에 몇 알을 먹어야 내 신장에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천하의 명약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은 노화된 신장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기에 제가 지금 정해드리는 이 기준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가 없고 신장 수치가 정상인 건강한 60대 분들이라면 하루 별표 호두 반알 기준으로 5에서 7알, 전체 알로 3알 정도 별표이 가장 적당합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뇌와 혈관을 청소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거나 당뇨 전 단계 혹은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욕심을 버리고 하루 3-4알로 양을 줄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식사를 배불리 하신 뒤 입가심으로 호두를 또 드시는 것입니다. 이는 혈관에 칼로리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호두는 반드시 기존에 드시던 믹스커피나 떡, 과자 같은 나쁜 간식을 끊고 그 빈자리에 대체해서 넣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거나 투석 중인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칼륨 배출 능력이 일반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방송이나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견과류를 드시면 심장 쇼크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내 신장 상태에서 하루 몇 알이 안전한지 처방을 받으신 후 섭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목소리를 높여 멸치볶음과 호두 과자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몸은 낡아가는 줄도 몰랐던 여러분의 고단한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 걱정보다 여러분의 신장을 먼저 챙기십시오. 오늘 약속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건강하게 서 있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별표 내 신장을 아끼겠습니다. 별표라고 남겨 여러분의 의지를 다져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